의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문을 명사절로 바꿔서 주목보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의문문이라는 게 원래 뭐뭐하니, 뭐뭐니라는 어미로 끝나는 게 의문문이잖아요. 그거를 뭐뭐는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니라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뭐뭐는지로 바뀌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그는 나를 사랑하니, 얘는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로 바뀐 순간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사절,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을 하나의 명사로 바꿔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하는 것. 당연한 얘기죠. 명사는 주목보로 사용되니까요. 자,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문을 뭘로 바꾼다? 명사절로 바꾼다. 의문문을 하나의 명사절로 바꾸고,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은 뭐뭐니로 해석하는 의문문을 뭐뭐는지로 바꾸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어떻게 하냐? 주목보로 사용하는 것. 명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간접 의문이 뭔지 정확한 정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뭐니로 끝나는 의문문을 는지로 바꿔서, 다시 말하면 명사절로 바꿔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하는 것.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로 온다고 한다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로 온다고 하면 앞에 뭐가 있겠어? 동사가 있겠죠. 그렇죠? 목적어니까 앞에 타동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어떤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냐가 사실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동사겠죠? 불확성, 그러니까 위에다 적을까요? VT고요. 타동사가 있고 그거에 대한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간접 의문문을 쓰냐? 어떤 동사일 때?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동사들을 외워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간접 의문문 말고요. 아직은 간접 의문문이 뭔지 배우지 않았지만, 자, if I am hungry 하면은 내가 배가 고픈지 라는 뭐뭐는지라는 뜻이 되고요. 이 that을 쓰면 접속사 that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업했을 때 배웠어요. 뜻이 뭐였어요? 뭐뭐 접속사 that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라는 것. 기억 안 나요? 어디서 배웠냐? 우리 1, 2, 3, 4, 5 형식 프린트물에서 접속사 that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접속사라는 단원을 가려면 멀었어요. 하지만 접속사가 어떤 건지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접속사 that, 뭐뭐라는 것. 접속사 that은 대표적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이에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얘도 접주동이 명사로 쓰여서 목적으로 쓰였네. I believe that.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if를 골라야 되나 that을 골라야 되냐. 자, that이라고 하면은 내가 배고프다는 것. if라고 고른다면은 내가 배가 고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보세요. 그는 나에게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물었겠어. 내가 배가 고픈지를 물었겠어. 고픈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간접 의문문을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절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문법 문제를 풀 때요. 중요하게 푸는 방법이 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냐,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인 불완전한 문장이냐, 아니면 명사가 빠진 게 없이 완전한 문장이냐를 보고서 판단하는 문제
풀이 방식을 나중에 배워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if나 that은 둘 다 접속사라서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뭐 빠진 게 없어요. 그때 뭘 골라야 될지 헷갈리는데 그때 판단하는 건 간접 의문문이라면 앞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를 골라야 되는 거다. 보겠습니다. ask는 묻다예요. 뭐뭐인지 하나씩 해볼까? 내가 배가 고픈지 물었다. 뭐 그가 배가 고픈지 나에게 말했다. 뭐 wonder는 궁금해했다. 배가 고픈지 궁금해했다. 뭐뭐 하는지 할지 안 할지 결정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냈다.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이랑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 자, 이 동사들을 이제 외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if예요. if가 정답인데 if가 정답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ask 때문이다. ask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간접 의문이 목적으로 와야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if가 되는 거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처음 간접 의문문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나오면서 어법 문제 풀이할 때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울 건 어쨌든 간접 의문이 뭔지를 더 자세히 배워야 되죠. 간접 의문은 의문문을 명사로 바꾼다고 했어요. 의문문을 명사절. 근데 우리는 의문문의 종류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고요. 또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조금 다루긴 했어. 지난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 내가 모르는 거를 의문사로 바꿔서 맨 앞으로 뺐지. 그 상태가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럴 때 어떻게 간접 의문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요. 간접 의문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은 평서문으로 바꿔요. 네. 평서문으로 바꾸면 얘는 평서문으로 바꾼다고 자동적으로 뭐뭐는지라는 뜻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Will it snow tomorrow를 얘는 내일 눈이 올 것이니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It will snow tomorrow로 바꾸면 내일 눈이 올 예정이다라는 하나의 평범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네. 평서문으로 바꾼다고 간접 의문이 되지 않아요. 평서문으로 바꾼 다음에 앞에다 뭘 집어넣어야 하냐면 접속사 if나 whether를 붙여야지만 간접 의문문이 된다. 왜냐하면 이 if하고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시험 문제가 보통 간접 의문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요. 어떤 주목보 보통 이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을 하나 주어져요. I don't know 하면은 나는 뭐뭇을 모른다잖아. 그치?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 목적어에다가 집어넣을 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의문문을 하나 옆에다 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나는 뭐뭇을 모른다. 인데 will i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니? 이거지. 그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내일 눈이 내릴 것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 눈이 내릴 것인지를 모른다. 눈이 내일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
라는 두 문장을 합쳐서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간접 의문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I don't know 한 다음에 will it snow tomorrow를 간접 의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will it snow tomorrow를 일단 평서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will it이 it will로 바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는 뭘 사용해야 돼? 그쵸? if나 if나 whether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if나 whether 둘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는 못 온다? that은 못 와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 don't know if 또는 whether it will snow tomorrow 하면은 나는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if하고 whether 자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접주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접주동은 문장에서 뭘로 쓰여요? 부사 아니면 지금 뭘로 쓰였니? 지금 접주동이 간접 의문이라 했잖아. 간접 의문이 뭔데요? 명사절로 바꾼 거라니까. 접주동은 뭐야? 뭐 아니면 뭐야? 부사 아니면 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동사,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로 쓰이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란 뜻이 돼요. 근데 if하고 whether는 부사절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모든 접속사가 명사절도 만들 수 있고 부사절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접속사는 얘만 가능하고 명사절만 가능하고 어떤 접속사는 부사절만 가능하고 어떤 접속사는 둘 다 가능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if하고 whether는요,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적을까요? 다시. 명사절 if는 뜻이 어떻게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되고요. 명사절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 되는 경우 부사절 if일 때는 뜻이 뭘까? if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뜻 뭐예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if 절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인지 아닌지인지 만약 뭐뭐라면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파악만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절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인데요. 부사절 whether는요. 뭐뭐이든 아니든 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이든 아니든.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인지 아닌지랑 이든 아니든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잘 느껴지겠지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it doesn't snow tomorrow, I will go out. 이렇게 돼 있네요. 만약에 if가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면 명사겠죠. 그러면 내일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내일 눈이 내리지 않는지가 되겠네. 그치? 내일 눈이 내리지 않는지. 만약에 이게 명사절이었으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지. 명사 다음에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건 주어겠죠.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무슨 절인 거야?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이죠. 명사절이었으면 얘가 명사면 s겠지. 뒤에 동사가 있겠지. 없이 바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럼 부사절이겠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뜻이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I will go out. 나는 밖에 나갈 것이다.
자, whether도 마찬가지예요. 자, whether it will snow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whether인지 아닌지 또는 이든 아니든이에요. 내일 눈이 내리는지 아닌지 일 수도 있고 내일 눈이 내리든 아니든 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tomorrow 다음에 뭐가 나왔어? I will go out이라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었으면 뒤에 뭐가 나왔어야 돼? 동사가 나왔어야죠. 주어 동사가 됐어야죠. 그쵸? 아니잖아요. 얘는 부사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내일 눈이 내리든 안 내리든 상관없이 I will go out. 나는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if와 whether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구나. 명사절일 때의 뜻, 부사절일 때의 뜻. 알겠죠?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을 만들 때는 평서문으로 바꿔서 if, whether 붙이면 끝난다. 그게 간접 의문이다. 알겠니? 자, 나머지 2, 3, 4, 5번은요. 추가적으로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 if나 whether가 간접 의문으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닌지라고 이제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인지로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뒤에 or not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까지 합쳐야 원래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지. or not은 그렇지 않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인지 아닌지가 되는데 or not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든지 없든지 인지 아닌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맨 마지막에 I don't know if it will snow tomorrow or not 가능하다고요. 나는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ther it will snow tomorrow or not.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가능하다고요. or not이 어떻게 된다?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 or not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요. 4번을 보면요. 3번 잠깐 건너뛰고 4번을 보는데 whether 다음에는요. 바로 뒤에 or not이 올 수 있어요. 근데 if 다음에는 or not이 바로 못 와요. 그러니까 or not을 뒤에 붙이는 거는 둘 다 상관이 없는데 or not을 앞으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if or not 하고 시작하거나 whether or not으로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if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로 땡기는 건 안 돼요. 근데 whether 같은 경우는 or not을 whether 바로 뒤로 땡기는 게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죠.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Whether or not, if or not,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를. 지금 or not이 접속사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whether만 가능하다고요. whether or not만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ether는요. 또 얘만 가능한 게 있어. 원래 whether는 품사가 뭐니? whether 품사 뭐예요? 인원 보소. whether 품사 뭐야? 접속사잖아. 접속사 다음엔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whether는 특이하게요. 주어 동사 안 오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if는요. 투부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위에도 표시합시다. whether는 or not이 가능한데요. if는 or not이 뒤에 바로 올 수가 없다. 맨 뒤에 오는 것만 가능하다. 그럼 보겠습니다. I can't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다. To go out or not tomorrow.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지금 뭐가 나왔어? 지금 to go,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으면은 if나 whether 중에 뭐만 가능하다? whether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명사절 if는 타목 only.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명사절 if라는 건 간접 의문문 if라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알겠지? 그런데 명사절 if는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원래 세 가지로 다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타동사의 목적어밖에 주어 못 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못 오고요. 보어로 못 와요. 무조건 동사의 목적어밖에 못 써요. 다시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동사 뒤에만 와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어디냐? 여기서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를 구분하느라고 이 문장을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if 절이 명사절이라면 얘는 무슨 자리야? 문장의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지. 근데 if가 명사절일 때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안 된다고요. 무조건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고요. 그러면 얘는 일단 어떤 문장이 if로 시작한다. 그럼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이에요. 알겠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경우는 동사 뒤에 나온 목적어밖에 안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장인데 한번 골라볼래요? 답이 뭘지. 자, 보겠습니다. If whether it will snow tomorrow is not important. 뒤에 is가 나왔네요. 동사가 있다는 건 어쨌든 이 부분이 명사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if나 whether는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야.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무슨 자리야 지금 여기가? 주어 자리예요. if 명사절일 때 주어로 쓸 수 있다고요? 없어요. if 안 되고 whether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 question is, 내 질문은, 내가 궁금한 것은 뭐뭐이다예요. 자, 이거 이 비동사 이 형식이네요. 뒤에 무슨 자리야? 주격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겠죠. 근데 if 명사절은 타목에만 쓸 수 있다니까? 여기는 보호 자리에 if 못 온다고요. whether만 가능하다고요. 내가 궁금한 것은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our plan depends on 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depends on은요,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뭐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의 계획은 뭐뭐에 달려있다인데 얘는요 지금 전목이에요. 전치사의 다시 자리가 전목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if 명사절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Our plan depends on if 아니에요. whether가 돼야 된다고요. 해석은 되겠죠. 문법적으로 틀렸다고요. 우리의 계획은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에 달려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이다. 자, 중요한 건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평서문을 만든 다음에 앞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를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각각 접속사 if나 whether는 부사절일 때의 뜻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시험 간접 의문 시험 문제가 낼 때는 그 if가 명사절 if인지 부사절 if인지 whether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물어본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 절이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면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문장의 마지막에 or not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접속사 뒤에 바로 or not 올 수 있는 것은 whether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whether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명사절 if는 타목 only다. 타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의문문 한다고 해서 너무 자세하게 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자, 원래는 선생님이 평서문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뺀 게 간접 의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도 설명이 가능하냐면 의문문에서 앞단기로 바꾼 거. 그러니까 원래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뺀 부분이 의문문 어순이잖아요. 그쵸? 걔를 평서문으로 거꾸로 바꿔주면 그게 간접 의문이 되잖아요. 자, 주어진 문장이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순이 의주동이 돼요.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평서문에서 만들려면 모르는 걸 의문사로 바꾸고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의문문에서 간접 의문을 바꾸는 걸 물어봐요.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을 주고 간접 의문을 바꿔라. 그러면 의문사 뺀 나머지 부분을 평서문을 바꾸는 거지. Did he love를 he loved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만드는 방법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간접 의문 문제는 어떻게 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두 문장을 줄 거예요. 두 문장을 주는데 한 문장은 뒤에 어딘가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 그래서 do you know 뭐뭐? 그럼 너는 뭐를 아니? 이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너는 뭐뭐는지 아니?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what did she buy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바꿔서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얘를 바꿔서 집어넣으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바꿔? 의문사를 뺀 나머지 부분 did she buy를 어떻게 바꿨어요? she bought로 바꿨잖아요. 보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did she buy가 she 무엇으로 바뀌면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의, 주, 동이 되잖아요. 의주동이 간접 의문문이라니까요. 의문사를 제외하고 평서문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의문문을 의, 주, 동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의문사를 빼고 평서문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었잖아. 기억나?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예를 들어서 Who loves me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니야. 얘는 의문사 빼고 나머지 부분 평서문 바꾸려고 하면은 얘는 주어 동사가 이 안에 없는걸요? 의문사가 주어라서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간접 의문 만들어요? 물음표 빼면 돼요. 원래 주어를 내가 모른다고 했으면 주어를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빼는데 앞으로 빼든 안 빼든 똑같은 맨 앞자리잖아요. 그쵸? 네. 주어를 내가 모른다 치면 의문사로 바꿔. 그럼 그 상태가 바로 간접 의문문이 되고 거기다가 물음표만 붙이면 의문문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의주동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기 때문에 의 플러스 주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원래 문장을 그냥 사용한다. 이게 어떤 경우냐? 의 플러스 주동일 때. 의 플러스 주동일 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의 플러스 주동인 경우를 잘 못 발라내. 딱 봤을 때 얘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맞는지 사실 연습하면 되긴 하지만 보세요. Who can solve it 이거잖아요. 그럼 의문사를 없애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뭐 그런 게 있어요. 의문문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 있는? 없어요. 얘는 의문사가 주어인 거예요. 그 이 플러스 주동일 때는요. 이 플러스 주가 어떤 식으로 주로 해석이 되는지를 기억해 주면 편해요. 자, 주어는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주어는 은는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플러스 주인 의문사는요. 해석이 누가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럼 얘는 이 플러스 주예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누구 가잖아요. 가가 주어에 붙는 말이잖아요. 누가 또는 무엇이 이가 붙었네요. 또는 어느 것이 그다음에 누구의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걔는 의 플러스 주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하면서 주어이기 때문에 그 어순 그대로 쓰면은 간접 의문문이 된다. 자, 보세요. 여기에 어디냐? Who can solve it?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니? who를 누가라고 해석했잖아요. who가 주어인 거예요. 이 플러스 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물음표만 없으면 간접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ll me who can solve it 하면은 나에게 말해줘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다가 얘는 지금 뜻이 해서 얘가 who가 의 플러스 주동이에요. 네, 얘는 해석이 지금 누가로 해석이 되니까 의 플러스 주동이다. 그런 경우는 그냥 물음표만 없애줘도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동사가 사용된 비동사 어순으로 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이해를 못해도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이거는 이해를 못해도 된다. 근데 한번 들어는 보시라. 설명은 해볼 테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적어 놓은 거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Who is the doctor? 라는 의문문이 있어.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봐라 하면 어떻게 만들어 볼래? 만드세요. 동영아. 만들어봐. 간접 의문문. 그래요. 물음표 빼도 되는 거죠. 그쵸? Who is the doctor?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는 이제 Who the doctor is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그치? 의주동이 돼야 되니까. 그치? 얘는 의주동이고. 그치? 너가 물음표 빼면 되는 거 아니요 한 이유는 얘를 뭘로 봐서 그래요? 의문사 플러스 의 플러스 주로 본 거죠. 이해돼요?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한 거야. 원칙적으로는. 알겠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걸 고르라? 이거를 고르라 이 얘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헷갈리게 내진 않겠지만 그냥 의문사, 주어, 비동사 나온 어순을 골라라. 선생님은 너가 바로 이걸 대답할 줄 알고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건데 바로 이걸 대답해 버렸네. 그러니까
이 의문문이요. 이 의문문이 만들어진 원래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보세요. The doctor is the man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 그 의사는 그 남자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억지로 만든 문장이에요. 또는 the man is the doctor. 그 남자가 그 의사다. 이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모르는 건 the man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the man을 몰라서 who를 바꿨다? 그럼 보어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빼면은 who the doctor is가 간접 의문문이고, 의문문을 만들면 the doctor is를 바꿔줘야 되잖아. 위치를. 그러면은 who is the doctor라는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원래 문장이었으면은 내가 몰랐던 게 the man이고 얘를 who로 바꿔. 그럼 얘도 똑같이 who is the doctor가 의문문이 되고 이 그대로도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지금.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 얘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 지금? 원래 문장이 얘였을 수도 있고 얘였을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문장이 얘였잖아요. 그럼 간접 의문을 너가 물음표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틀린 거야. 원래 문장이 얘였으면 모르는 걸 앞으로 뺀 상태인 who the doctor is가 답인 거지. 근데 만약에 원래 문장이 얘였어. the man is the doctor였어.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게 명사였어. 주어였어. 주어를 who로 바꿨어요. 그리고 if 플러스 주니까 그대로 주는 게 간접 의문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너가 대답한 물음표만 뺀 게 간접 의문이 맞는 게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답을 고르게 할 수 있겠니? 얘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얘를 쓰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얘를 쓰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둘 다 가능한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상 문제집에서도 이런 애들은 틀렸다고 해요. 그냥 의문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온 게 간접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나중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동아윤에서 간접 의문이 시험범위예요. 그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을 거야. 그때 답이 의주동이 돼요. 요것도 되지만. 알겠어?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둘 다 가능하다. 문장을 봐라.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의문사, 주어, 비동사, 어순으로 만든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니? 네. 이게 이해가 됐어, 동영아? 네. 훌륭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번은 시험 문제에 간접 의문 나오면은 무조건 나오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니? 간접 의문 문제는 두 문장을 주고서는 앞에 있는 거에다 뒤에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문제가 난다고 했잖아. 네.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o is he? 여기서 who is he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 비동사가 쓰였네. 그러면은 who he is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방금 여기서 한 얘기가 네. who he is로 바꾼 다음에 do you think 다음에 넣어주면 원래 끝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문장이 believe, imagine, suppose, suggest, guess, think를 사용한 의문문일 경우에는요. 집어넣고 나서요. 지금 who, he, is를 집어넣었잖니? 집어넣고 나서 앞으로 의문사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do you think who he is 하면 틀려요. 앞으로 빼서 who do you think he is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그거를 선생님이 이 6개만 외워두면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진하게 해놨잖아. 진하게 한 것만 읽어볼까? 비스겟이에요. 비스겟. 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T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B 동그라미, I 동그라미,
S가 두 개라서 일부러 선생님이 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스, GUE 게 해가지고 T. 비스겟. 비스겟. 이렇게 줄여서 적을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서 어디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 집어넣은 문장이 이 비스겟을 사용한 무슨 문일 때? 의문문일 때는요.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라. 요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끝납니다. 근데 5번은 뭐냐? 5번은 자, 지금 선생님이 4번까지만 설명한 것만 기억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좀 깊이 있는 영문법,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제대로 된 영문법이 궁금하다. 한 학생은 5번을 지금 들으면 되는 거야. 자, 5번이 뭐냐면 사실 이 4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4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간접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합쳤는데 왜 의문사를 왜 빼내? 말이 안 되지.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인데 왜 만들어놓고 의문사를 뺀 게 간접 의문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뭐뭐 는지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배웠던 건 간접 의문문이 다 는지거든요. 근데 봐라. Do you think하고 who is he를 합쳐서 who do you think he is가 됐잖아요. 얘 어떻게 해석하니? 해석해 볼래? 너는 그를 어떻게 가야죠? 그러니까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는지가 있니? Who he is가 그가 누구인지잖아. 그가 누구인지가 있어. 너는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니야 이게?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잖아. 얘는 간접 의문이 쓰인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do you think나 뭐 비스겟이 사용된 의문문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 간접 의문을 넣어라 하는 문제들.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빼라 하는 것은 사실 간접 의문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문문 문제야.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그 얘기. 이거 어디 문법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발견한 내용들이죠. 자, 뭐뭐는지가 아닌 뭐뭐라 한다라고 해석되면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대절을 목적으로 한 문장 의문문. 무슨 말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게 요겁니다. You think that he is an alien. 자, 너는 그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 모르는 게 alien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게 an alien이잖아요. 아이고 펜이 안 나와. 자, 지금 이 부분은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an alien인데 얘는 품사가 명사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라고 칩시다. 외계인도. 그럼 who로 바꿨죠. who로 바꿨고요. 여기서 그리고 that은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선생님 적어놓긴 했지만. 근데 내가 모르는 거를 who로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걸 맨 앞으로 뺐지. 맨 앞으로 뺐어요.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모르는 걸 맨 앞으로 빼니까 who you think he is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간접 의문이야. 왜? 의주동이잖아. 얘가 SV잖아요. 그쵸? 그럼 얘 뜻이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라는 간접 의문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럼 you think를 바꿔서 뭐가 된 거야? do you think가 된 거야. 그래서 who do you think he is가 된 거죠. 그래서 해석은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who do you think he is 이 문장이잖아. 요 문장이 만들어진 원리는 사실 요거라고요. 요 문장이 만들어진 원리는 사실 you think that he is 누구누구인데 그걸 몰라서 모르는 걸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들었더니 who do you think he is가 된 거지.
그거를 do you think랑 who is he랑 합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야, 요거 이해하기 힘들 거 아니니 학생들이, 그치?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한 원리는 설명을 했지만 이걸 그대로 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 아니면은 어려우니, 원래는 이런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도 do you think 뭐 이렇게 비스겟을 사용한 의문문을 주고서는 간접 의문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집어넣고 그냥 앞으로 빼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간접 의문이 아니다. 어떤 대절이 있는 문장의 의문문을 만든 문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선생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Who do you guess he is? 자, 이게 do you guess랑 who is he를 합친 게 who do you guess he is거든요. 그러니까 do you guess에다가 who is he를 합쳐서 who he is가 됐잖아. 네. 그럼 원래 do you guess who he is인데 who를 앞으로 뺀 거야. 네. 그래서 who do you guess he is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비스겟의 guess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너는 그가 누구라고 추측하니? 이게 맞아요. 그런데요, 봐봐. Can you guess who he is라는 문장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집에. 네. Can you guess who he is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선생님, 얘는 guess가 쓰인 비스겟이 쓰였는데, can you guess, 게다가 의문문인데, 얘는 왜 who를 앞으로 못 빼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접 의문문 시험 문제 풀다가 이거 질문합니다. Can you guess who he is?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Who can you guess?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맞아요. 근데 문법책이 어떻게 설명되는 줄 알아요? 그냥 can you guess는 뒤에 who를 빼지 않고 can you guess who 어쩌고저쩌고라는 관용 표현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외우라 그거예요. 아니야. 여기서 who he is는요. 자, 봐라. 해석해봐.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할 수 있니? Who he is. 어떻게 됐어? 그가 누구인지. 말 되지? 너는 그가 누구인지 예상할 수 있니? 추측할 수 있니? 얘는 간접 의문문이야. 얘가 진짜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can you guess 다음에 who he is가 와도 who를 앞으로 뺄 수 없는 거라고요. 여기서 쓰인 who he is는 야매 그냥 날라리 방식이에요. 얘는 의문문이야. 그냥 얘가 진짜 간접 의문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3, 고1 올라갔을 때 그때 설명해주면 그런 거보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만 있으니 그냥 비스겟이 있는 의문문에 간접 의문을 만들 때는 집어넣고 의문사를 앞으로 빼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T는 여기 간접 의문 정의 T고요. 그 다음에 비스겟 동사들 T. 오른쪽 어떤 동사들과 간접 의문문이 같이 쓰일 수 있는지 동사들 적어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네 문장 T입니다. 그 다음에 whether 세 문장 T입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부터 여기까지 T에 해당하니까 쪽지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